그런데 지금 만나볼 이 얘기는 오늘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윤 전 총장의 말실수 논란인데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말 꽤 뉴스거리가 됐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보지 못했다. 이게 단순 말실수인지 아니면 이해가 전혀 없는 건지. 장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주택 청약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께서 주택 청약 제도라는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축이고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의 꿈을 위한 또 우리 청약 통장에 대한 또 애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보지 못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좀 귀를 의심했거든요. 이게 과연 대선 후보 입에서 나올 말인가. 그리고 해명을 하신 걸 보니까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았고 결혼도 늦게 했기 때문에 청약을 신경 쓰지 못했다. 근데요,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고 결혼을 늦게 할수록 청약을 더 신경 쓰지 않나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 청약을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럼 부동산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 전반에 그 주택 청약이라는 제도가 정말 큰 제도인데 그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다면 과연 지금 군필자들에 대해서 청약 가산을 5점 주겠다는 공약을 내셨는데 그 공약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계신 건지라는 좀 마음속에 우려가 듭니다. 예. 청약 통장, 민주당에서는 이 실언 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화성에서 살다가 왔습니까? 대한민국 주택 정책에 대해서 뭐라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옛 권력자 얘기처럼 황당한 얘기입니다.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을 못했다고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도 하시고 공약 뺏기기에만 몰두하시던데 제발 낮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 댁에서 살았던 데다가 결혼도 50 넘어서 했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 근데 이제 뭐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부동산에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 몰라도 되는 것이냐, 대통령 후보가. 이 논란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주택 청약 제도를 직접 이용을 안 했다는 거지 주택 청약 제도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이 아직 여성 대통령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최고 사령관인데 그럼 이 부분을 여성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미국 정계에서 얘기가 나오지만 그 부적절한 발언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군 경험이 없으면 군대를 모르니까 나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나요? 이런 거와 같이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제도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부분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럼 모든 걸 경험한 대통령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적은 이 부분을 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 생각엔 후보가 집 생각이 없어서 주택 청약제도 청약 통장이나 이런 걸 만들지 못했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시험을 고시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다가 30대 중반의 직업을 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집 생각이 없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모른다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 살 생각이 없어서 청약 통장 안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었는데 그 발언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어쨌든 단어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토론을 사실 우리 후보 이제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진 않아서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 처음 들어가실 때 두 번째 토론인데요. 이 발언 물을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물을 방송 중간에 먹어도 되는지 몰라서 물을 못 먹었다고 나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이 익숙해지면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삐딱소만 타서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최재형 전 원장도 토론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도 처음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 소연석 국장님, 윤석열 캠프 내부 얘기를 좀 짧게 해보면 장제원 의원이 지금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제 아들 논란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자식 문제로 그럴 필요까지 있냐 해서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캠프를 한번 좀 제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리빌딩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윤석열 캠프의 흐름들 보면 오늘만 해도 아까 주택청약통장 얘기했지만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주택청약통장의 뭐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랬다가 나중에 혜택이라는 걸 다시 지우고 또 한 번 해명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캠프에서의 실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무언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벌써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뭐 장제원 의원 아들의 사건 그런 등등을 계기로 해서 한번 이 장제원의 사의 표명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쇄신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일단은 뭐 반려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마 시기가 문제일 뿐 이 캠프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이 정비하는 부분은 필요한 시기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짧게요, 이두하 변호사님. 장제원 의원은 그럼 계속 상황실장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자녀 문제는 이제 사적인 영역이니까 저희가 저 부분과 관련해서 의논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의논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다 모든 부분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안타깝지만 저희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캠프 구성원들이 보좌를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모든 대선 캠프는 완성되는 순간 선거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갖춰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내부 얘기와 어제 TV 토론의 주요 장면들을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